무시무시하죠, 양이. 이니 칼인지 아니면 칼. 진짜, 무섭죠? 이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양자를 쓰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고서에는 이 말이 안 나오고, 자평에는 다 이 변양자입니다. 변양자. 그러니까 양간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양만. 양간의 일간이 뭡니까?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칼을 찬 거. 제가 그 일주도, 그죠? 물론 이제 간목일간은 양인이 나올 수가 없다. 그죠? 간목일간은 양인이 나올 수가 없고, 양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건 오직 그 병화, 사실은 임수 위에 딱 둘밖에 없죠. 병화와 임수. 병화는 뭐요? 병호일주. 임수는 임자일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은 화토동법으로 해가지고 무엇까지도 양인으로 본다고 제가 일주론 할 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강한 거예요. 정말 진짜 강한 거죠. 우리가 그 양인을 겁재로 본다 그러면은 자, 더 확장을 하면은 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화. 그러면 화토동법으로 뭐예요? 기사. 그리고 여기는 개수 같은 경우는 개해. 이제 진짜 양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얘 셋이고 더 좁히면은 얘 둘이고 이걸 좀 더 넓게 확장해 보면은 요렇게가 이제 양인이다. 양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양인은 얘 둘이죠. 어떻게 한다도 이 셋 정도. 야, 진짜 세요.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딱 편데 일주가 양인이야. 그건 뭐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라니까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가정이. 싸워서 이길라 하지 말고. 저도 이야기했죠. 자, 괴강이라든지 백호라든지 이거 얼마나 강합니까? 네? 을미일주들 되게 강하거든요. 괴강 한번 봐보세요. 무술일주 이런 사람들 얼마나 셉니까? 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괴강 백호가 아무리 세도 양인한테는 안 돼요. 양인이 더 세다니까. 특히 이 셋. 음간에서는 이 양인기질이 센데 특히 정사가 엄청 세요. 양인기질이 엄청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딱 알아서 그냥 예 하면서 하는 게 편하다. 이건 이제 일주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사실은 격국에서 나온 거죠. 이걸 이제 일주에서 이거를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진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죠?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야 5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진짜 양인이죠. 병호 일주가 양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양이네요. 임수일간이 언제? 자월에 났다. 진짜 양인인 거예요, 진짜 양인. 무서운 거죠, 무서워. 육식갑자, 그죠? 육식갑자 일간 중에서 월까지 대비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두 개의 경우가 아마 제일 셀 거예요. 제일 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화토동법으로 하면은 무토일간도 5월에 태어나면은 굉장히 세겠죠. 굉장히 세요. 센데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사람을 봐보면은 병화일간보다는 이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다니까. 융통성이 좀 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겠어요? 화생토에서 이게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 여기는 오로지 양인인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오중에서 이제 여기 기토가 투출을 해가지고 뭐 무토가 위에 올라가 있다. 이래 되면은 어때요? 인수격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나마 좀 융통성이 있는 거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인의 기질은 항상 드러납니다. 평소에. 툭하면. 제가 일주론 이야기할 때 그랬는데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임자라고. 임자가 제일 무서워. 자, 우리가
자, 목화토금수, 오행이. 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목기가 왕한 사람이 있고, 화기가 왕한 사람이 있고, 토기가 왕한 사람이 있고, 금기가 왕한 사람이 있고, 수기가 왕한 사람이 있다. 이 중에서 보통 누가 제일 세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금이 왕한 사람이 엄청 세 보이죠. 경신일주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냥 막 온통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죠? 막 일대 있다 봐봐요. 얼마 세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능가하는 게 수가 왕한 사람이에요. 어? 막 응? 뭐야? 응? 이 수가 왕한 사람이 더 세다니까. 수가 제일 세요. 오행 중에서 실제로는. 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뭐 금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나색이 좋아하니까 목은. 어? 금은 단단하니까 세 보이지만은 실제 사람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강한 게 누구다? 수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불 나는 것보다도 물난리 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인이 아주 세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임자일주다 아니면 자월에 태어난 임수다 그러면 그죠, 먹어줘야 돼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자, 이 양인은 특징이, 자, 앞에 우리가 이제 록급을 했다 그죠? 록급을 했습니다. 이제 록급을 다시 분리해 보면은 근록, 그죠? 급제. 자, 이 근록과 급제도 사실은 엄밀히 나눠보면 차이가 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또 이제 양인은 또 양인대로의 특색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런데 이 양인은 사실은 록급을 포함한 식신이라든지 뭐 그죠? 제격이라든지 뭐 정관격 하면서 뭐 다 해도 이 양인격만의 특색이, 제일 큰 특색이 뭐냐면은 록급과도 구분되는 특색. 얘는 살을 쓴다는 거예요. 살을. 그러니까 자, 갑인일주가 묘월에 났어요. 그러면 칠살이 있어. 그러면 자, 록급격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격도 마찬가지고 양인격을 제외한 다른 격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이 칠살을 제복을 해야 돼요. 제복. 제어를 해야 돼. 제복. 제복시킨다. 그냥 제한다. 제한다는 건 뭐예요? 극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합을 하는 거잖아요.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양인격만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하면은 파격으로 인정해버립니다. 파격으로. 이 살을 살려줘야 돼. 재밌잖아요? 오로지 양인격만 해요. 왜 이 살을 살려주겠습니까? 살보다 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양인이. 얘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살로서 양인을 제복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야, 양인이. 살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죽일 살인데, 이는 뭐예요? 칼에 피가 튀기는 거잖아요. 이보다도 얘가 더 무섭다는 거야, 얘가. 더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얘가 있으면 얘로서 얘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라니까. 살을, 양인격인데 살이 있으면은 살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양인은. 왜? 살로서 양인을, 그러니까 살과 양인이 서로를 딱 잡는 거예요. 양인이 살을 잡고 살이 양인을. 그러니까 진짜 그 뭐라 해야 되나, 강도 살인범 둘이, 하나는 살인범이고 하나는 칼을 들고 있는, 강도 아닙니까? 둘이가 둘이를 서로 잡는 거야. 나쁜 짓을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인합살, 양인합살. 그러니까 경금이 묘중 을목과 합해가지고 합살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이 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평범한 생활하기에는 아까워. 이런 사람들은 군대 들어가야 돼요.
군대나 저희 경찰도 그냥 그죠? 저는 형사, 강력계 이런 데 들어가야 돼. 가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막 깡패들 때려잡고, 막 흉악범들 때려잡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뭐 병원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그 본국을 잘 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다. 살을 쓴다는 게. 살을. 해서 자 만약에 이런 그건데 자 만약에 이게 정화가 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인이 살을 봤는데 정화 상관이 떠 있어. 상관이 어때요? 합살하기 전에 먼저 얘가 천간에서 먼저 이걸 해버리고 화급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우리는 이제 제살한다 그러죠. 살을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격들은 이리 되면 성격된 거거든요. 좋게 보잖아요. 근데 양인만은 이리 되면은 파격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양인으로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상관이 망쳐버리는 거야. 상관은 누구예요? 내 아래 사람이고, 그죠? 나의 어떤 언행이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다된 밥에 죄를 뿌려버리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인만의 큰 특징이다. 살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이 돼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떠 있다. 그게 되면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면 성격이 된 거예요. 왜? 임수가 정화를 잡아버리잖아요. 합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이 인수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살이 용신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록급과 양인은 어떻게 된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격이 용신이잖아. 식신격 그러면 식신이 용신이란 말이고 상관격 그러면 상관이 용신이란 말인데 자, 이 록급과 양인만은 격과 용신이 다르더라. 록급격 그러니까 근록격, 급제격 그러면 급제는 이제 다른 말로 구분하기 위해서 월급격이라고 또 월급격이라고 부릅니다. 월급격이라고 아시겠죠? 직장 생활하면서 타는 월급 말고 월급. 경상도 사람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어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월급격. 합쳐서 록급격. 그러니까 록급과 양인은 격과 용신이 따로라는 거죠. 따로 다르다. 그러니까 양인격인데 용신은 뭐다? 칠살이다. 칠살인데 상신이 일이 되면 뭐다? 칠살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내 용신을 도와주는 거가 상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상신이 여러 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신이 여러 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겸격이잖아요. 겸격. 응?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진월에 났어. 근데 자 여기 임수도 있고 여기 무토도 있어. 그럼 겸격이잖아요. 여기서 다 올라왔으니까. 용신이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신이 여러 개인 사람들도 있고 이 상신이 여러 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때요? 격이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한 명이 한 개의 격을 가지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한 명이 어떤 사람은 한 개의 격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2개, 3개의 격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게 왜 그러냐? 상신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용신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신이 여러 개다. 아니면 용신이 이렇게 여러 개다라는 거는 사람이 예전에는 이게 좀 안 좋게 봤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왜냐면은 사람이 어떤 좀 순이란 걸 좋아했다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봤다고. 근데 요새는 다재다능한 거예요.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용신이 여러 개면 장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예를 들어서 개수가 와가지고 무게합을 해버렸어.
이게 용신이 얘 한 개면 완전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얘 있잖아. 얘 쓰면 돼요. 오히려 장점도 많더라. 그래서 좀 다재다능하다. 아니면 이쪽 방면에서도 잘하고 저쪽도 잘하고. 사람이 간목일관인데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어. 정제도 잘하고 편제도 잘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자기 장사에서 돈 벌 수 있는 그것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거죠. 근데 뭐 이야기하고 지금 그래서 그죠? 이래서 칠사를 쓴다는 게 양인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같으면은 봐보세요. 양인이 살을 용신으로 써. 얼마나 세겠어. 얼마나 세. 양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센데 칠사를 용신으로 쓰니까 얼마나 세겠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회에, 국가에, 아니면 조직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사무실에서 펜대 잡고 있다. 아까운 거예요, 진짜. 진주가, 진주 보석이, 그죠? 돼지 우리에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공을 세워야 돼. 그냥 썩히기 아까워.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조직 생활 잘 못해요. 직장 생활 잘 못해. 직장 생활 해도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양인격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양인격이 이렇게 살을 본다는 것도 보면 분명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양인격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야. 왜? 너무 세니까. 이 사람이 어떤 군대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서 막 수술을 한다든지 막 어떤 식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나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다니까. 조직에 적응을. 아니면 뭐예요? 우리 소위 그러잖아요. 농사나 지어라. 그러면서. 이런 일에 종사를 하면은 잘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몸을 쓰는 일 있죠. 자신의 이 타고난 인이 살기 아닙니까? 살기. 타고난 살기를 뭐예요? 어떤 육체적인 노동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양인격인 사람들이 이런 명리 쪽으로도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죠.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는 촉이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촉이. 그나마 이제 만약에 사주가 이리 돼 있다 그러면 어때요? 살을 용신으로 쓰면서 인수를 상신으로 쓰니까 공부까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서 크게 사회에 어떤 큰 성공,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직으로도 출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이런 전문직이 뭐예요? 회계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하더라도 이 양인과 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양인의 이거는 다 타고나 있습니다. 조직과 잘 융합 못해. 그거는 분명히 있다. 이게 양인의 큰 특성이고, 이 양인격은 이 양인격이잖아요, 이제 천간에 토가 없다 그러면 양인격이자 만약에 이렇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양인격이잖아요. 이 양인격은 살을 좋아하고 살이 없다면은 그 다음으로 뭘 좋아하겠습니까? 관을 좋아하는 거예요. 살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좋아하는 거예요. 관을. 만약에 그죠? 관이면 개수. 이리 돼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있잖아요. 그죠? 관이 있잖아요. 살이 있는 게 제일 낫지만은 살보다는 사실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을 본다는 거는. 이 자평에서는 정관을 제일 좋은 십신으로 보거든요.
왜? 사람이 바르니까.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자, 이 사주에 살을 제대로 쓴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살이 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시라고. 살이 순화가 돼서 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살을 쓰는 사람이 관을 쓰는 사람보다도 사회에서 더 귀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양인격 역시 살을 쓰는 걸 최고로 치고 그 다음이 관이다.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을 쓰는 거죠. 관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관을 쓰는데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재성이 어떻게 한다? 관을 도와주잖아요. 관을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관을 도와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만약에 자 칠살이라고 봐보죠. 칠살이라고. 다른 사주 같으면 난리난 거예요. 왜? 재성이 살을 살려주니까 난리난 거라니까. 근데 양인격만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왜? 살을 반기는데 재성이 어떻게 해? 살을 도와주잖아. 살을 더 키우잖아. 내 용신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내 용신을 도와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양인격의 아주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살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살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관도 반갑다. 관도 좋다. 자 그리고 이 양인격은 자 살이나 이 관을 반기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어. 없다면은 그 다음은 뭐냐? 식의 식신은 식신 분명히 구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식신이다. 식신을 반겨.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없어. 식신 뭐니까 무토죠. 무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재랑 화금이 재성이잖아요. 목성화 인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그죠? 쓰임이 있는 십신들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합을 해버렸어. 합을 해서 이 두 개를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럼 난리 난 것 같죠? 사실은 이 사주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 용신은 얘니까. 화생토. 얘가 용신이니까.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경금이든 을목이든 얘들이 용신이었으면 이게 합의되어 있으면 큰일 나죠. 좀 이제 삶의 어떤, 뭐죠? 삶의 어떤 롤러코스터가 좀 있겠죠. 타겠죠. 근데 이거는 용신이 무토, 화생토, 식신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차피 그죠. 자, 오중 기토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화생토에서 식신격이네. 어차피 식신격으로 돼버렸네. 그죠? 그럼 자, 이걸 그럼 병화로 하지 말고 자, 간목을 하도 많이 하니까 경금으로 해봅시다. 경금이 6월에 났어요. 이 양인격이잖아요. 그러면 금생수 해가지고 식신이 투에 있다. 그럼 얘가 용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인격의 용신은 뭐다? 살관 식신이에요. 살관 식신. 그럼 이제 양인격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자 상관이 올라와 있고, 요 재성이 올라와 있고, 또 뭐? 자, 요 인성이 올라와 있다. 자, 이 사주는 양인격이잖아요. 그죠? 양인격인데, 살이 없고, 관도 없고, 금생수에서 식신이 없어. 상관이 있지. 자, 식신과 상관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식신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럼 용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양인격이에요. 용신이 없고 얘들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 어때요? 그때 그게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인격인데 뭐래요? 파격인 거예요. 파격이에요. 왜? 용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인성이지 얘는 상관이 수생목에서 재성을 살려주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구조는 좋잖아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인격이 이제 일반 격에서도 이제 이렇게 있죠. 용신이 안 떠 있는 경우. 그때는 언제가 꽃이 핀다? 용신이 들어올 때. 용신이 들어올 때. 그러면 용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그죠? 이 글자로 사는 거예요. 이 글자로. 자, 무게 합됐죠? 합돼서 남은 건 간목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금금목 편재. 이 돈을 버는 걸로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용신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런데 양인격이잖아요. 양인격이 재성을 보면 어떻게 된다? 파격. 파격도 크게 난 파격이에요. 왜? 자, 이 돈은 내 거잖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나? 재성 이야기하면서. 편재든 정재든 사주에 있는 재성은 다 누구 거다? 일간 거다, 일간 거. 일간 건데 비경겁재가 있으면 이 재성이 어떻게 된다? 비경겁재한테로 간다. 자, 얘는 뭐 양인이 겁재 아닙니까? 이 재성을 누가 탈취한다? 양인이 탈취하는 거예요. 얘가 탈취하는 거야. 내게 아니고. 그래서 자, 록급격이라든지 양인격은 재성을 보면은 파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젠가 그 이야기할 때 아마 이런 사주 이야기했어. 자, 근록격이잖아요. 임수가 해오려놨어. 근데 천간에 예를 들어서 사주가 임수밖에 없어. 오히려 이게 낫다니까. 오히려 이게 나아요. 일이 돼야 오히려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니까요. 만약에 지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대빵이지. 대끼리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아. 임수가 올 수가 없구나. 계속 이렇게 겁재가 하나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틀려져요. 사주가. 나중에 수급화 해가지고 재성이 들어온다 할 때 완전히 상황이 틀려진다니까. 상황이. 이 비견만 있는 거랑 겁재가 섞여 있는 거랑. 그렇게 되면은 패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하냐? 하여튼 간에 근록격과 그러니까 록급격과 양인격은 재성을 보는 걸 두려워한다. 원국에 재성이 있는 걸. 오히려 원국에 재성이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없는 게 나중에 이 사람이 재성운이 올 때 재성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양이는 사를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관을 좋아하더라. 이것도 없다면은 식신을 좋아한다. 식신을. 그러니까 양인이 상관을 보는 거는 봐보세요. 이런 건 있어요. 상관이 뭐예요? 금생수 개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관을 보는 거는 만약에 이 사주가 비급으로 왕해. 막 이래요. 사주가 이렇다고 예를 들어서 봐봐요. 그러면 이 상관이 이렇게 금기가 왕한데 수기가 상관이 금기를 표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한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의 역할은 한다니까 분명히. 상관의 기질은 보여요. 그러니까 왕한 금기가 이 수기로 쏟아져 나오니까 상관도 보통 상관이 아니죠. 굉장히 센 상관이에요.
상관의 기질은 분명히 하더라.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이 왕한 경기를 설계시킨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원국에 재성이 없고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면은 상관생재, 식신생재, 식신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하여튼 간에, 자, 근데 이제, 자, 만약에 양인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약해. 양인격인 경우에도 약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구조상. 그죠? 그럴 적에 이 상관은 어때요? 사실은 일단 심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드물게 신약한데 상관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사실은, 상관은 패인데, 패라도 패가 조금 크게 난 거죠. 설계하는 역할까지 해버리니까. 신약한 이거를 설계하는 역할까지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드물고, 양인이라든지 로급 같은 경우는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왕한 거잖아요. 신왕한 거잖아요. 일단은 신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신왕한 걸 설계시킨다는 이로움은 있는데 상관의 기질을 보이기 때문에 상관의 기질이 좀 강하게 나타나죠. 마음 놓고 상관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신왕하니까. 그래서 식신은 성격을 보지만은 유정한 걸로 보지만은 상관은 무정한 걸로 본다. 일단 무정한 걸로 본다. 이 상관의 기질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정한 게 뭐 있겠습니까? 무정한 게 없어요. 양계 무정. 아까 재성이 드러나는 거. 사주에 재성이 드러나는 거. 재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양인과 재성을 두고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요? 양인이 세요? 양인이 훨씬 세지. 그럼 재성은 누구 거다? 양인 거다. 양인한테 분탈당한다 그러죠. 분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벌었으면은 내한테는 2, 3만 온다는 거죠. 7, 8은 양인한테 간다는 거지. 까딱 잘못되면 어때요? 9, 10이 양인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보세요. 금생수 해가지고 식신이 떴어. 유정한 거죠. 그죠? 근데 수생목 해가지고 재성이 떴어. 그러면 얘가 결국엔 재성을 살리는 거잖아요. 재성을. 그러면 이 재성은 내가 빼빠지게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누구 거다? 양인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양인한테. 그래서 이건 박격이 되는 겁니다. 박격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양인격은 뭘 하냐면 인성을 싫어하겠죠. 왜 인성을 싫어하겠습니까? 이 양인을 키우기 때문에요. 양인을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인이라는 거 워낙 얘가 너무 세니까 얘를 양인을 어떻게 해서 제복을 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라니까. 얘를 키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은 얘를 키워주잖아. 자, 그러니까 기유일주다. 그러면 어때요? 인성으로 인해서 얘가 키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때 양인은 뭐예요? 급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요 로급격 이야기를 할 때 잘 아셔야 될 게 이 근록과 급제의 차이가 또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에서? 인성에서. 근록과 급제의 차이가. 그러니까 보세요. 급제는 어떤 겁니까? 을목인데 인월에 났다. 그죠? 이게 급제잖아요. 월급격. 근데 얘가 인성이 드러났다. 그럼 뭐예요? 수생목. 이민이겠네? 이거라. 내가 어제인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이라, 인수일간이 있어. 근데, 비견이야. 근데 여기 인수야. 이게, 천지 차이라니까. 이게,
급제 양인과 비경 근록격과의 제일 큰 차이예요. 제일 큰 차이가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뭐냐? 여기는 성격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비견과 급제의 차이예요. 길흉을 나눌 때 비견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길신에 들어간다고 했죠. 급제는 흉신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근록격이 인성을 둔 거는 괜찮다.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근록을 살려주는 거예요. 비견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 양인격이라든지 월급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급제가 살아나더라. 양인이 살아난다. 양인도 급제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나의 경쟁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쟁자. 급제는 일종의 내 돈을 분단하는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 그죠? 도둑놈을 키워주는 거예요. 양인은 뭐예요? 강도. 양인 칼이잖아요, 칼. 피 묻은 칼 아닙니까? 강도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에서 큰 차이가 나더라.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를 제 생각에는 자, 글로 이래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글로 월급, 그죠? 급제, 그다음에 양인. 자, 이 세 개의 격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세 개가 닮은 점, 그리고 각자의 다른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이 근록격, 월급격, 양인격은 정말 내 딴에는 자, 이 평생을 내는 자평을 나는 파고든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끼리 세 명이 만나면 세 명이서 싸운다니까. 이거 가지고도. 이게 근록이다, 이게 양인이다, 이게 성격됐다, 이건 박격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게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거 세 개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개의 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박격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물론 이제 일반 정관격이다, 시신격이다, 제격이다 하더라도 성격보다는 박격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통면, 제가 어제 올린 거에도 이제 대충 이렇게 대입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천간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 통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차이 없어. 월지에다가 지진 대입하고 천간은 용신이 어떤 건지 찾아가지고 걔랑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삼극재화를. 자, 그래서 만약에 한번 딱 해볼까요? 자, 1인 양인격이잖아요. 만약에 자, 이 사람 7사를 뒀다고 한번 봅시다. 만약에 재성을 두면서 이렇게 7사를 뒀다고 한번 봐보죠. 7사를 두고 자, 요도 재성이 있고, 자, 어제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제처럼. 자,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여자로 할까? 남자로 해볼까? 여기 여자가 벌써 많으니까. 자, 곤명이다.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그래? 역으로도 그러네? 그죠? 병, 개, 임.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자, 여기 금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대원 방향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천간만 놓고 한번 봐보자고. 이 천간의 생극 재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평은. 그래서 천간의 생각 재화만 봐도 이 사람의 일생의 행로가 대략 나오는 거예요. 윤곽이. 그러면 자, 양인격이네. 양인격이 자, 살을 봤어요. 그죠? 살을 봤어. 그러면 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천간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얘한테 어떤 역할을 펼치는지. 그럼 이 사주는 좋은 점이 또 뭐냐면은 상신이 두 개나 있잖아.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고. 그러니까 무토 하나 사라져도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얘가 상신이 있으니까. 기토가 사라져도 얘가 남아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천간에 용신이 딱 뚜렷하게 딱 드러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면 어느 때가 위험하겠어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얘가 합이 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람의 일생에 제일 큰 위기가 오겠다. 그죠?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토가 상신 역할을 잘 하면은 뭔 좋은 점이 있겠어요? 이 사람 참 좋은 거예요. 왜? 자, 얘들이 없었다면은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급금에서 당하잖아요. 화급금에서 내 용신이 그걸 당해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돌려요? 얘를 화생 토생금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식상운이 왔을 적에 살이 제복이 당하기 때문에 내 용신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데 재성이 있어서 식상생재 재생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어떻게 된다? 더 흥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세요. 괜찮겠죠? 어릴 때 괜찮았네? 살을 살려주니까? 괜찮았겠네? 그러니까 안 좋을 뻔했는데 좋아진 거죠. 괜찮은 거예요. 다음은 이때 이제 어때요? 내 얘가 사라지고 목욕 토양은 다 꺼지는 거고 어쨌든 살이 사라져 버린다. 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귀가 사라져. 그럼 이 여자분은 어때요? 요때 좋은데 결혼하려 하겠지. 살이 살아나니까 남자가 당연히 나타나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남편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결혼하는 게 차라리 이때 하는 게 낫다니까. 이때 안 좋았는데 차라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내 비견이 온다. 비견이 오는 건 그죠? 크게 나쁠 거 없어요. 괜찮아요. 대신 이제 뭔 얘기 이제 동그라미 세면데 얘는 뭔 그게 있겠어요. 자, 얘가 얘를 사라지게 하는구나. 기토를 정제를 각기 하합돼서 그죠? 얘가 사라져도 어떻다? 무토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괜찮게 보네. 괜찮아요. 그럼 인성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운에는 자, 인성이 오면은 살이 인성을 살려주잖아요. 살이 인성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아까 살은 인성을 반긴다 안 반긴다? 안 반긴다. 왜? 양인은 왜? 이 양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양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천간에 일이 오는 것들은 월지 격국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 묘가 있는데 이게 살아난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오로지 월지 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격만. 시에 있다, 일에 있다, 연에 있는 걸 가지고 천간에 인성이 오니까 이게 살아난다 그러면 안 돼요. 뭐만? 월지 격만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봐. 인성이 오니까 얘가 살아나니까 일단 안 좋게 될 무정하다. 그죠? 무정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일단 개수는 어떻게 돼요? 무토가 잡아버리잖아요. 무토가 얘가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야. 그리고 자, 임수는 어때요? 살아나겠지. 살아나는데 자, 잘 보시면은 그렇지. 일단 토가 있으니까 토곡수를 시키는데 살이 중간에 있으니까 살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되는 거지. 재생살,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려. 결국 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다? 무정한 관계로 들어가겠다. 무정하게. 이때는 자, 내가 살을 용신으로 쓰는데 관이 나타났어요. 관이. 그러면 살도 용신이고 관도 용신이야. 그런데 혼잡이 되죠. 혼잡이 돼. 사실은 이때는 무정한 관계로 봅니다. 관살 혼잡이 돼서. 얘는 살이 지금 쓰고 있는데 얘가 나타나서 얘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나도 양인을 좀 잡아볼래 하면서 얘도 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른 거에 이거에 비해서 아니면 요 인수에 비해서 큰 패는 아닌데 이런 거 얘가 제일 큰 패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살을 잘 못 쓰게 된다. 얘 때문에 혼잡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두부 자르듯이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나누려고 하면은 얘는 무정으로 들어간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 이 자평 진전으로 해서 우리 사주의 완성은 뭡니까? 무조건 전부 다 운 대입하는 거예요. 결국 뭐 운 대입한다는 건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통변이에요. 아닙니까? 자평은 깔끔해요. 깨끗하다니까. 보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책을 봐도 그렇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 그래. 말로 설명을 하는 거야. 말로 양이는 뭐 하고 양이는 뭐 합니다. 압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자 양인격이 정말 살을 만나고 아니면 관을 쓰고 그게 아니라면 식신을 쓰고 식신을 쓴 사람은 정말 몸을 써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크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살이나 관을 쓰는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귀를 누리는 사람들, 귀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 이게 양인격이고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 아까 이제 그 글록과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겁재, 양인 이 세 개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신격으로 간 식신상관해서 이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이고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그 댓글로 물으셔도 되고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내 사주 어때요 하면서 이런 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질문은 얼마든지 다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바쁘거나 하면은 댓글을 못 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이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이게 한 하루 이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묻혀버려가지고 댓글이 몰라. 그런 댓글이 달렸는지도 몰라. 그리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